자, 일단 fx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요거를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일단 어떻게 먼저 내봐야 되냐면 얘는 f하고 g를 합성해서 상대함수가 된다라는 단어를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해서 상대함수가 나왔을 때 f가 혹시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g를 f 역함수라고 할 수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다. 일단 이 얘기 먼저 찍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면 주어진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고요. 2를 대입하니까 2,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주어진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꼭지점이 2,3이어서 이보다 크게 나왔던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가 fx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fx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g라는 거를 f 인버스 x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얘기인데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역함수를 합성하셔도 되는 거예요. 다시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역함수를 합성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면 이렇게 돼서요. 둘을 합성해버리면 얘가 항등함수니까 항등함수랑 g를 합성하면 g가 나오고 역함수랑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역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실까요? 이러한 풀이는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 가면 좀 많이 활용이 돼요. 앞에다 역함수를 내 맘대로 합성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얘가 207번이었고요. 자, 지금 문제에서 얘가 의미하는 건 사실은 역함수에다가 5대입하고 찾아주세요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처음에 G부터 찾기 위해서는 G를 K라고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다. F에다가 K를 대입해서 뭐가 된다? 5가 된다라고 해서 이걸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찾는 방법 두 가지. 얘 여기다가 K를 대입하면 5니까 얘가 5가 되는 거, 얘가 5가 되는 거 양쪽을 다 찾겠다. 근데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여러분들 F가 언제 5인지는 Y는 오란 직선을 그려버리면 여기 있잖아요. 즉 직선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이차함수에서 나온다는 얘기요. 직선. 그래프를 그리면요 굳이 여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됩니까? 원래 요거는 O 해가지고 만족한 X 찾아서 범위까지 맞는지 체크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딱 봐버리면은 여기는 애초에 모순이니까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얘가 5가 되는 걸 찾아주시면 이 x는 2가 되니까 x는 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f1이 5구나. 즉 여기는 k가 1이구나 라고 해서 주어진 이름 자체를요 g, 1 이렇게 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그럼 또 g1을 찾기 위해서 g1을 뭔지 모르지만 t라고 잡아주면은 ft가 1이구나 라고 해서 f에 뭐 대입하면 1 나오는지 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f라는 그래프가 1이 되는 건 이쪽에 있으니까 굳이 또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빠르게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인 걸 찾아주시면 2분의 1의 x-2의 제곱이 2가 되는 거고요. x-2의 제곱이 4가 됩니다. 그럼 만족하는 x는 0하고 4인데 이 범위에 들어가야 되니까 4가 나와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여기가 4, 여기가 4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답은 G1이 4니까 다시 G4를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주어진 얘를 뭐라고 해야 되는데요? P라고 잡아주면 또 똑같아요. 마지막까지. FP가 4가 되는 걸 구해야겠구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러면 F가 4가 되는 건 직선에서 찾을 겁니까? 2차함수에서 찾을 겁니까? 직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가 4가 되는 거 마지막으로 찾아주시면 이 X가 3이 되는 거였어요. X는 2분의 3.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P가 2분의 3. 결론, 내가 구하려는 답이 2분의 3. 이렇게 보여주시는 문제가 7번 문제였습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잘하셔야 돼요, 얘들아. 7번 이런 거. 넘어가도 될까요? 자, 넘어가서 21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14번. 기준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네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근데 주어진 요 함수를 보면 얘는 증가함수처럼 보여요? 감소함수처럼 보여요? 이 절대값이 양수로 빠져나와도 기울기가 양수고 음수로 빠져나와도 기울기가 양수죠. 맞습니까? 이거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입니다. 먼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주어진 얘는 분명히 뭐 가다가 기울기가 분명히 꺾이는 이렇게 생긴 증가함수일 텐데 역함수는 무조건 증가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yx라는 직선에 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 형태가 잡혀내자는 거예요. 그럼 요놈의 역함수는 그대로 대칭시켜버리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올 것이고 문제는 요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얘기는 사실은 요 역함수는 얘기할 필요 없이 이쪽만 구한 다음에 2배라는 정답이구나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실까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요 그래프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절대값을 풀어야 되니까 2분의 1x 즉 요놈이 양수일 때 x가 6보다 크고 나왔을 때와 x가 6보다 작을 때로 나눈다. 그럼 이때는 플러스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2분의 3x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요. 이때는 마이너스로 튀어나오니까 2분의 1x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래프를 한번 제대로 정확하게 한번 그냥 그걸 보면 기울기 2분의 1짜리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6을 대입하니까 6,3 여기가 6,3 이렇게 되어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6 대입하면 6,3 나오고요. 기울기가 2분의 3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기울기 2분의 3에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이 상황 속에서 yx라는 직선을 쭉 잡아주시면 이렇게 나와서 역함수는 요거하고 반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역함수가 나올 텐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거를 2배다가 이렇게 주면 됩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교점을 구해야 되고 이 교점은 주어진 요 직선들과 yx라는 직선과의 교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2분의 1 x는 6이 된다라고 해서 x값은 12 여기가 12,10이라고 알 수 있는 거고요. 주어진 요놈의 교점은 바로 보이죠. 0,0이라고 해서 여기 0,0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신발끈 공식으로 구해버린 다음에 2배를 하면 정답이다. 이게 214번 문제인 것 같아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다음 223번.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러분들. 자, 22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치역이 실수 전체가 치역이 실수 전체고 1대1 됩니다.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1대1 대응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냥 1대1 대응이라고 쓸게요. 아시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기억 이해 되고 써주세요. 누가 이렇게 긴 문제 질문합니까? 장난입니다. 문제 쓰면 땀 난다. 오. 자, 하겠습니다. 자, 일단 fx 1차 함수라고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gx에 대해서 지호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g 플러스 x가 g 마이너스 x예요.
오빠 뭔데요? 그 어디죠? 아니 그 축. 아니야? 요게 의미하는 건 GX라는 함수가 이에 대해서 대칭을 의미한다는 거. 우리 몇 번 했는데 괜찮나요? 여러분들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의미하는 건 GX는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 확인하는 방법은 둘을 더해버리면 더하는 게 상수가 나와요. 4. 그거의 중점에 대해 대칭이다. 또는 그래프로 잠깐만 설명을 해보면 2라는 걸 기점으로 G라는 놈은요 X만큼 간 거랑 마이너스 X만큼 간 거랑 항상 이렇게 똑같은 값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G는 이래서 대칭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읽어주면 될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에서 HX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다고 나왔고요. 치역이 모든 실수면서 1대1 대응이다. 이때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예요. 자,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요놈의 최고차 음수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요 대칭축이 지금 2라고 나왔기 때문에 GX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GX는 최고차 음수고 대칭축이 2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면 GX라는 함수가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럼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건 그릴 수 있는 걸 먼저 그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GX라는 함수를 먼저 한번 잡아주시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를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이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게 가운데 있는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주실까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내가 그래프 형태를 요거 1차니까 직선이고요. 이것도 직선입니다. 그럼 지금 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증가함수하고 증가함수 형태를 잡아줘야 된다는 것과 여기까지 괜찮나요? 치역 또한 모든 실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증가함수를 이런 식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 이건 모든 실수의 치역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맞닿게끔 이렇게 맞닿게끔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그래야지 치역이 빈 공간 없이 다 메꿔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먼저 보시면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은 값과 G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은 값이 똑같아야지 치역이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F라고 G도 치역이 빈 공간이 없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예준이 됩니까? 놓친 것 같은데? 아니 답이 기억이 안 나요. 답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리 없는데? 그럴 리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 잠깐만 타임. 잠시만요. 네, 30초만요. CGV에서 다 진짜로? 이 뜻이라고 절대 없는 CGV? 나 이게 마음에 들고 메가박스 가야겠다. 메가박스. 그냥 특정 치료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증가함수라면은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얘기해놓고 생각 안 하는 거. 연속함수가 아니면 증가하고 감소가 공존할 수 있다. 약간 얘기했던 거 같거든요. 감소함수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잡아서 여기에서 1대1 비형이 되게끔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야겠고요. 여기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요. 치역이 모두 실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오는 여기서부터 감소함수가 약간 이렇게 잡아보고요. 이해질까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여기에 따라오는 요놈의 감소함수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렇게 잡아버리면 보세요. 그래프 형태가 지금 여기가 구멍이 뚫려있고 여기가 구멍이 뚫려있어서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연두색 한번 생각해보세요. 연두색하고 보라색. 가로선을 그래도 계속 한 점에서 만납니다. 1대1함수 맞아요. 치역 모델 실수 맞으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자, 주황색하고 보라색 생각해보세요. 계속 가로선 그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아요. 맞습니까? 네, 치역 보니까 치역도 모델 실수 맞아요. 맞나요? 그래서 사실 얘는요, 두 가지 그래프가 다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증가함수도 존재할 수 있고요, 감소함수도 존재할 수 있어서 실제 두 가지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이 기억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것은 감소함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증가함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요. 실제 감소함수면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은 것과 g에다가는 1을 넣은 게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f에다가 1을 넣은 것과 g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은 게 똑같을 수 있으니 사실은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따라오실까요? 그래서 일단 기억은 틀린 겁니다. 땡큐. 요즘 아이 잘못 풀어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해할게요, 여러분들. f-3이 2고 f1이 -6이래요, 여러분들. 그럼 이걸 가지고 무슨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 x값은 증가했는데 y값은 감소했죠. 맞습니까? 무슨 함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소함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면 걔가 증가함수.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니까 이건 분명히 감소함수일 거라고요. 따라옵니까? 더 나아가서 물론 fx를 1차 함수이기 때문에 ax 플러스 b라고 잡아버리고요. 그 다음 우리가 요거 연립하는 범위 a 값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하고 있는 거는요. 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2고 1을 대입하면은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6이어서 위에서 a를 빼니까 마이너스 4a가 8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4인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빨간색 그래프 형태가 어쨌든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래도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H0을 구하래요. 그러면 H0은 사실 G0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G0 여기까지 계세요. 그럼 G0을 구하려면 GX라는 그래프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GX 그래프 찾는 거 선생님이 하진 않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지금 요금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건요, 최고차 함계수 음수인 거 알고 있고요. 대칭축 뭐라고 알고 있어요? 2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대칭축이 2가 되게끔 마이너스 4ax 플러스 b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내가 모르는 문자 몇 개인 겁니다. 두 개인 거죠? 그럼 10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한데 그 10 두 개가 60인 거예요. G1이 뭐고? G1이 뭐고? 2고 G-3이 뭐다? 마이너스 2다. 얘하고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연립하면은 A, B 값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G0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따라오고 계시나요? 이해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풀어보시면 자, 이번에 GX가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이 2차 함수라고 나왔고요. G0이 1이라고 나와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 지울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 같아요. GX가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이고 요놈의 대칭축이 2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더하기 4x를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G0 1이라고 했으니까 유한 함수구나라고 해서 일단 여기까지 확정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문제에서는 H 인버스 10이라는 것과 H 인버스 마이너스 26 그게 마이너스 2다라고 해서 이거 찾아주는 문제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증가함수인 경우랑 감소함수인 경우는 첫 번째부터 말리려면 네, 얘들아 이건 뭐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복잡한데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 마지막 경우도 가볼게요. 자, 일단 gx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 보라색 함수를요 완벽하게 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보라색 함수를 먼저 찾으면 여기다 1 대입하면은 1 대입하니까 1,4 여기가 1,4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3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더하기 1해서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0입니다. 여기까지 계실까요? 그러면 실제 fx는 연두색이 나올 수도 있고 주황색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요원을 다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fx를 빠르게 구합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fx는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워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4 증가할 때 24 증가하니까 첫 번째, 증가함수의 fx는 4 증가할 때 24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6인 거고요. 1,4를 지나니까 6x-2 이렇게 잡으면 얘가 fx가 6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H 인버스가 10이 되는 걸 구하라는 얘기는 H 인버스 10을 K라고 잡으면 H에다가 뭐를 대입해서 10이 나오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네, 맞죠? 그럼 H라는 함수에다가 10이 나오려면 Y가 10이라는 건 지금 이렇게 존재하니까 얘를 이 직선에서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가 10인 걸 찾아보세요. 그럼 X가 몇인 거예요? 2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얘가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얘가 26인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얘가 26인 거는 당연히 또 여기 이 위에는 직선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26인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얘가 26인 거는 X가 몇인 거죠? 불수대기가 나오잖아요. 불수대기. 맞습니까? 그러니까 불수대기에다가 이거 아니고 이거 다 틀렸네요. 증가함수인데 틀렸는데. 그럴 수 있어. 자, 마이너스 26 다시. 그러면 마이너스 26이니까 이쪽 아래에 있는 것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26인 걸 찾으니까 x가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정답이에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케이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해주시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4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1, 마이너스 20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죠. x좌표 똑같고 y좌표 70편이니까.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잡아주시면 4 증가할 때 24 감소하니까 이때 두 번째 fx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는 게 두 번째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몇이 되는 거? 10이 되는 거 구하고 얘가 몇이 되는 거? 마이너스 26이 되는 걸 구한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10이 되는 거 찾아보면은 x가 마이너스 4 나오고요. 얘가 마이너스 4야지 얘가 10이 된다는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26이 되는 건 x가 2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두 개를 또 더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주실까요? 무슨 말인지? 증가함수인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연속이 아닌 경우에는 감소함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39번 말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긋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서 만들었대요. 지름 넓이가 50이래요. K를 보라 이런 문제예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얘들아, 지수함수하고 로가함수의 핵심이 뭐였던 것 같아요? 문제 풀 때. 그래프, 맞습니다. 좌표 설정이요. 그 다음, 똑같죠. 넓이가 나오면 넓이를 어떻게 하자? 표현하자. 여러분들 이 문제 혹시 못 풀었다면 넓이를 표현을 안 해서 그래요. 또는 표현을 못 했다는 건데, 왜 못했냐면 또 좌표 설정을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안 그러고 까먹고. 자, 갈게요. 근데 문제 좌표가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한 거 하나 잡아서 시작을 하세요. 여기를 뭐 x좌표를 a라고 잡아버리면 여기 a, a분의 1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는 이 점의 좌표는 x좌표가 a인 거고 여기 위의 점이니까 a분의 k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요놈은 y좌표가 a분의 1인 거고 요놈의 y좌표가 a분의 1인 거니까 x는 a분의 k 이렇게 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우리가 좌표에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을 읽었어요. AK라고 해서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들.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건 넓이밖에 없기 때문에 넓이를 그냥 한번 표현을 해보면 2분의 1에 밑변 뺍니다. 높이 빼세요. 근데 얘가 그냥 50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공통인수 같은 거 밖으로 뺄 수 있으니까 밖으로 빼세요. 공통인수 밖으로 뺄 수 있으니까 밖으로 빼세요. 정리하니까 여기 A가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K-1의 제곱을 100인 거니까 내가 구하려는 K는 11이거나 마이너스 9가 되는데 정답 K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답은 11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힘드실까요? 그냥 적당히 따면 된다는 게 끝입니다, 여러분들. 자, 넘어가서 245번 가겠습니다. 245번. 네. 얘들아, 요거, 선생님이 그냥도 풀어줄 거고요. 두 번째, 빠른 풀이도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 좀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점근선에 내리는 소선의 발을 QR이라고 할 때 QR의 제곱을 곱할 거라 가겠습니다. 축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거 그냥 점근선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분모 영에 되는 거 점근선, x의 비수 점근선. 그 다음에 개형 찾는 방법은 분모가 영에 되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이놈의 원함수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죠. 이놈의 원함수는 이놈이 원함수다라는 거, 얘를 평이동하면 분명히 저 그래프 나오겠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그래프를 해주시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내가 여기에 이미 한 점을 찍겠대요. 이미 한 점 그냥 찍으세요. 그 다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각각의 점을 Q하고 R이라고 잡았대요. 여기가 P고요, 여기가 Q고요, 여기가 R인 이런 상황에서요. 문제에서는 QR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요 길이의 최소값.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QR의 제곱을 내가 표현을 했을 때 요놈이 2차 함수가 나와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그래프를 못 그린다면 혹시 산술계란 문제가 눈에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끝이에요. 근데 여기 문제를 보니까 좌표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P라는 거를 설정해 주시면 P를 A, A 플러스 3분의 2A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QR의 제곱을 할 때는 당연히 요 길이 제곱하고 요 길이 제곱해서 더하겠다라는 생각 괜찮습니까? 피타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길이를 보시면 얘는요 마이너스 3에서 그 x좌표를 빼야 돼요. 마이너스 3에서 x좌표 뺀 거 제곱을 했다고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
y좌표는 여기에서 2를 빼야 돼요. 그 다음은 a 더하기 3분의 2a 플러스 2에서 2라는 거를 빼고 제곱을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3의 제곱 그냥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것 같고요. 자, 통분해보세요. 그러면 a 더하기 3분의 2a 플러스 2라는 거에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을 하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분자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그냥 어차피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대신에 플러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쓰셔도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계산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그릴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무슨 형태가 보여요? 산수기하가 바로 보인다는 거죠. 양수 약수이기 때문에 산수기하. 그래서 답은 이 루트 두 개를 곱하니까 16 이렇게 따라와서요. 답은 4, 2, 8. 그래서 8 이렇게 나오는 게 문제의 끝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지금 약간의 빠른 방법 두 가지를 조금 소개를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를요 평행이동 백날 천날 시킨다 한들 이 삼각형의 넓이가 변하나요? 안 변하죠. 평행이동 시키지 마시고 똑같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더럽게 보지 마시고요. 이걸로 보는 거예요. 왜? 어차피 얘를 평이동하면 얘란 얘기네. 얘를 평이동하면 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원함수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그냥 원함수에 생각을 한다면요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똑같아요. 내가 여기를 a, 마이너스 a분의 4라고 잡아주시고 그에 따라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 길이를 구하는 요 형태 자체는 사실은 똑같은 형태라는 겁니다. 괜히 시자체를 이렇게 복잡하게 가져갈 필요도 없이 훨씬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럼 요거의 제곱은 a 제곱일 거고 요거의 제곱은 a 제곱분의 16일 거니까 따라오세요. 주어진 요로는 바로 이렇게 가사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평이동시켜서 풀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훨씬 더 간단한 식을 끄집어낼 수 있다. 써봐보세요 여러분들 평이동하는 거. 자 두번째 우리는 언제가 최소인지까지도 애초에 알고 싶어요. 그래서 자취로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가 최소인지. 그럼 언제가 최소냐면 주어진 얘가 보세요. 주어진 얘가 지금 뭐죠? 8이죠. 그럼 요 하나가 뭐라는 얘기예요? 둘이 더해서 8이니까 하나가 4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a제곱이 4가 된다는 얘기는 a는 뭐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점이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2,2가 나오죠. 얘가 뭐냐면요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함수는 y는 플마이너스의 대칭이잖아요. 이 대칭점 위에 있을 때가 가장 최소값이 나오는 겁니다. 대칭점 위에 있어서 여기 있는 이 길이가 같아질 때가 무조건 최소가 나온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취까지 기억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 두 길이가 같아질 때가 최소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나는 요놈의 결과까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놈의 결과까지. 요놈의 결과가 뭐였냐면은 분명히 요 대칭일 때가 최소라고 애초에 나는 결과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이동시켜서 푸는 방법이 첫 번째 풀이고요. 두 번째는 그걸 애초에 구해버리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면 얘는 교점이라고 이제 익혀서 주어진 요 함수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전변선의 교점을 지나는 즉 마이너스 3,1을 지나는 요거의 교점이라고 해서 저 점을 구해버리면 사실은 바로 또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니까 여러 가지 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평이동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쉽게 보고. 이해되시죠? 자, 얘가 245번이었고요. 넘어가서 247번. 그래요. 찾을 생각 없었는데 계속 끝나려고 생각 좀 합니다.
자, 일단 유리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존재하기 때문에 주어진 얘가 의미하는 건 F랑 F랑 합성해서 항대함수가 되는데 존재하기 때문에 F가 F의 인격수랑 똑같구나 이런 상황을 끄집어낼 수 있다. 또는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역함수 합성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앞에다가 역함수 합성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 식이 이런 식이 나온다. 똑같은 얘기라고요. 하지만 이거 좀 반복해서 익숙하게끔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어렴풋이 만들 써먹으니까.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주어진 얘가 의미하는 건 F하고 F의 인버스가 똑같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특징, 유리함수는 역함수를 취하면 그래프의 개형, K값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뭐만 바뀐다? 점근선의 교점만 바뀐다. 그래서 내가 요놈의 점근선의 교점을 n,n이라고 해보면 그놈의 역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은 n,n이어야 되는데 이 둘이 똑같다는 얘기가 뭐냐? m하고 n이 어떻다? 똑같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면 m하고 n이 똑같다는 얘기는 또 뭐냐? 점근선의 교점이 m,n이 된다는 얘기는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를 다 자취로 기억해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점근선의 교점이 무조건 m, n, y는 x라는 직선을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기본으로 빨고 가야 된다고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보면은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주어진 얘가 무조건 어디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b가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게 먼저 빠르게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럼 내가 b를 2라고 구해버리면 여기가 그냥 2가 되는 거고요. 이제 문자가 몇 개 남았습니까? 1개 남았죠. 근데 그 문자 1개를 처리할 수 있는 식 자체가 요 넓이에 대한 식이 되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저걸로 처리하면 정답이 나온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볼게요. 좀 전에 풀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요놈의 점근선을 활용을 하면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2가 나와서 개형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4 더하기 a니까 양수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냐? 여기 위에 a라는 점에서 점근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BC 잡아버리고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9라는 문제인데 얘를 평행도에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점근선도 그대로 똑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되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놈을 평행식에서 좀 더 편한 그래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놈의 원함수가 뭐예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원함수는 x분의 4 플러스 a라니까 원함수인 겁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래서 애초에 원함수를 다시 한번 그립니다. y는 x 플러스 x분의 4 플러스 a라는 원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한 점이 있는데 뭔지 모릅니다. k, k분의 4 더하기 a라는 애가 있는데요.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려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뭔가 이렇게 나가는 상황이라고요. 이렇게 잡아버리면 훨씬 빠르게 풀리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평행이동 안 시키면은 여기 위에 점부터 좀 약간 기분 나쁘고 지저분해 보이지 않나요? 위에 점부터 이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평행이동 시킴으로써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다. 풀이 하나 꼭 얻어가셔야 됩니다. 자, 얘가 247번이었고요. 자, 넘어가서 249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249번. 뭐라고 부탁해요? 아픈 거예요. 아프다고요? 마음이 아, 마음이 알고 싶으세요? 아니요. 마음 아픈 걸 공유하는 취미는 없습니다. 말씀드려요.
자, 얘들아 249번도 그렇고 250번도 그렇고 둘 다 기울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249번도 기울기 마이너스 1 259번도 기울기 마이너스 1 우리 지수함수 로그함수 풀 때도 기울기 마이너스 1 맨날 나왔죠. 왜 나옵니까? 역함수니까 y는 x의 대칭이니까 y는 x의 대칭이니까 그럼 지금은 왜 나올까요? 역함수 아니고 유리함수인데 유리함수도 항상 y는 뿔마 1 기울기가 뿔마 1이면 정면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대칭이어서 항상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나오는 거예요. 얘도 기울기가 1인 거의 대칭이니까 대칭 상황을 만들려고 맨날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기울기 마이너스 1 체크 대칭 여기까지 그냥 빠르게 체크가 되셔도 돼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건 대칭 상황을 분명히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수화에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어딜 가요? 가지 마. 자, 볼게요, 여러분들. 갑니다. 자, 그러면 내가 요놈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여러분들. 이 y는 x분의 4라는 건 기울기가 1인 그리고 0,0을 지나는 yx의 대칭이니까 여기 대칭이라는 게 먼저 눈에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유리함수도 y는 x의 대칭. 여기에 있는 요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도 y는 x의 대칭. 그러므로 교점도 당연히 y는 x의 대칭. 이런 원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대칭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준 겁니다. 이게 아니면 저 대칭이 말이 안 된다고. 따라오세요. 두 그래프가 y는 대칭이니까 당연히 교점도 하나만 나올 게 아니라 대칭 상황으로 나오겠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놈의 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a, a분의 4 상관없어요. a, b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a, p 이렇게 잡아주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유리함수일 때. 그럼 요점의 좌표는 당연히 b, a 이렇게 따라오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식 a, b가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b는 a분의 4, 즉 a분의 4라는 이런 식 하나가 튀어나오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식 5a 곱하기 5b라고 했는데 여기하고 여기는 당연히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 대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냥 5a의 제곱 이렇게 처리하면은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6에다가 지금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요.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3분의 1을 구하라 뭐 구하라는 얘기예요. 3분의 1은 루트 a-b의 제곱 더하기 b-a 제곱을 구하라. 곱셈 공식 문제로 바뀌거든요. 따라오세요. 대칭성만 활용해 주시면 여러분들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다. 근데 a,a분의 4보다는요 이렇게 대칭점이 찍혀 있을 때 얘들아 이거 체크하세요. 대칭점 이렇게 나올 때 a,a분의 4 좌표 설정보다는 a, b 좌표 설정이 훨씬 더 계산이 간단합니다. 그럼 하시면 좀 체크하세요. 아시겠죠? 좌표 설정 문자 2개 잡는 게 좀 별로일 수 있는데 저게 항상 좀 더 간단해요. 대칭점 나올 때는 문자를 2개 잡는 게 더 간단하다. 혹시 정치인이 되실 생각인가요? 아니죠? 무슨 글자로 할까요? 저는 색깔은 없습니다. 제가 새로운 색을 구성해볼게요. 새로운 색 좀 만들어주세요. 검은색 어때? 와, 보라색. 보라색 있지 않아? 모든 색깔을 다 섞으면 무슨 색이 되죠? 검은색. 검은색 어떠세요? 네. 지금 좀 뽑아주세요. 네, 뽑아드릴게요. 야, 나 뽑을 거야?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왔어. 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보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 2a만큼 평이동하고 3분의 2만큼 평이동하면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원래 먼저 그리면
정근선이라는 게 마이너스 6이 잡히고 정근선이라는 게 2b가 잡히는데 근데 어디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면 원래 안 되는 거 알죠? 선생님 그냥 이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A가 양수함수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 A가 양수라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요. A가 음수라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근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X축으로 2만큼 평이고 그러면 그냥 여기 정근선을 2만큼 평이동하면 된다는 거 같고 Y축으로 3분의 2만큼 평이동 이렇게 평이동하면 된다는 거 같아요. 근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했대요? 절대값이었다는 얘기는 접어 올렸대요. 어디를 기점으로 접어 올리는 거죠, 여러분들? X축, 즉 Y는 0을 기점으로 접어 올렸는데 걔가 Y축 대칭이어야 된대요. 생각해보세요. 어렵지 않은데 얘들아 이 보라색 그래프만 일단 편하게 한번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X축 기점으로 접어 올렸는데 걔가 Y축 대칭이기 위해선 X축하고 Y축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질문이에요. 내가 X축을 이렇게 접어 올려버리면 여기 이 형태 망가지잖아요. 이게 Y축 대칭일 수 있어요? 없죠? X축하고 Y축의 위치 찾는 거예요. X축이 뭘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얘가 X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L 기점으로 접어 올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Y축 대칭이라는 얘기는 Y축도 뭘 수밖에 없다는 얘기요? 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끝! 얘가 X축, 얘가 Y축 해야 된다. 이게 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X축하고 Y축의 위치를 그냥 생각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얘가 251번이었습니다. 완성입니다. 네. 자, 252번. 할 거고요. 얘들아 253번은 잠깐 눈으로 볼게요. 253번은 자 253번 눈으로 보면 저 그래프를 혹시 못 그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려야 돼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서 그래프 그냥 그린 다음에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직접 열심히 그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전 안 해요. 아시겠죠? 자 지금 252번 해볼게요. 252번. 좋아요? 무리함수가 끝이죠. 네? 무리함수가 이제 함수의 끝이죠. 무리함수가? 네. 그쵸. 함수 아닐까요? 와. 근데 요즘에 수원에 새로 함수 하나 배우잖아요. 삼각함수. 저 이거 진짜는 얘들아 해보세요. 252번. 요거는 또 눈치 있는 스타일? 눈치가 있으면 좋을 게 없어요. 그래요? 저만 눈치 있어서 슬픈 애도 있죠. 이렇게 하면 눈치. 힌트? 눈치에 관련한 그 이거를 누구로 힌트? 우리 최근에 지수함수 한 걸로 힌트 볼까요? 내가 주어진 얘를 3의 x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주어진 얘를 3의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해버리면 얘는 이 그래프를 완벽하게 이만큼 평이동한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러한 요놈에 대해서 요놈의 길이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y의 k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y의 k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k 값에 관계없이 이 길이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그래프를 완벽하게 평이동시킨 그래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진한 힌트는 아니지만 제일 간단한 힌트는 이것도 같아요. 최근에 이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소리는 되게 짧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주어진 요놈의 그래프와 요놈의 그래프. 선생님 문제를 쓰다 많은 것 같은데. 이 두 개 만나는 점을 A. 이 두 개 만나는 점을 B. 라고 할 때 AB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나와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X분의 3이라는 그래프 이렇게 잡아놨고요. 근데 X가 양수일 때만 보였으니까 여기 뭐 필요 없네요. 여기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어진 요 그래프 그려주시면 요 그래프는 점근선이 X는 4가 따라오는 거고요. 점근선이 Y는 N이 따라와서 4보다 큰 데만 그리니까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얘가 기울기 2분의 1짜리를 그리는데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이라네요. 그 말은 내가 기울기 2분의 1짜리를 이렇게 그리고 기울기 2분의 1짜리를 어떻게 그려도 요 길이가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요 길이가 n으로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럼 어떨 때 일정하다고요? 이 그래프를 완벽하게 이렇게 평이동시켰을 때 이 길이들이 항상 고정되게 일정되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세요. 자, 근데 요 놈은 얘를 얼마만큼 평이동을 형태가 된다고요? 읽어보세요. x축 얼마만큼? 4만큼, y축 얼마만큼? n만큼 이렇게 평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 요 놈이 뭘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기울기를 주고 있죠. 4분의 m이라는 게 기울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따라오세요. 그래서 4분의 m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n의 값은 2구나. 이 값이 2구나. 그럼 P를 써버리면은 n은 바로 루트 20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프에 대해서 길이가 일정하려면요 무조건 평이동의 형태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얘가 252번이었고요. 자, 254번, 255번 두 문제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254번, 255번 해볼게요. 기억, 니네는 무슨 표를 써서라도 쓰세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이 니은에다가 별표 좀 쳐주시고요. 니은에다가 별표 좀 쳐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나와 있긴 한데 여러분들 어떻게 필기하냐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합이 0이다 라고 나온 이 의미가 뭐냐면요. 어떠한 놈의 기울기랑 어떠한 놈의 기울기를 했을 때 요 놈의 합이 0이래요. 그러면 요 놈의 뭐 기울기를 당연히 뭐 m이라고 잡아주면 요 놈의 기울기는 약간 마이너스 m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잖아요. 따라합니까? 그러면 기울기는 요것분의 요거랑 요것분의 요거가 기울기거든요. 근데 그게 똑같다는 얘기는 여기 각도가 당연히 똑같다는 얘기죠. 이거하고 이거가 뭐 닮음이든 합동이든 어때? 그러면 여기서 무슨 삼각형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기울기 합이 0이라는 거 말 자체를요.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라고 읽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거 이해 안 되시나요, 여러분들? 이거 괜찮나요? 기울기가 똑같이 나오는 얘기는 여기 이루는 각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울기 합이 0이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들 항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항상 문제 풀 때 쉽게 보여요. 그냥 저기 0이구나 이렇게 끝내버리면 보이는 게 딱히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부터 보면은 기억은 C의 X좌표를 구하라고 봤더니 C의 X좌표가 A, B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버린 다음에 X좌표를 구하면 그냥 정답이 되겠네요. 기억 혹시 다 풀었나요,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은 저렇게 세워서요. X좌표를 찾으면 그놈이 A 더하기 B가 나온다. 그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A, B의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요. 좀 전에 여기서 구했겠죠. 그쵸? 그 다음 O, D의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거 중점 잡아서 기울기 구하면 되니까. 혹시 0 나오는 거 체크했나요? 오케이, 그럼 괜찮아요. 기억님 다 풀었으면은 기억님 못 풀었으면 우리가 좀 얘기할 게 많은데 저거 풀었으면 끝나는 겁니다. 일단은 가정하에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A, B의 기울기랑 O, D의 기울기가 0이래요. 합이. 그 말은 요 놈이 이루는 각과 요 놈이 이루는 각이 똑같다는 얘기여서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 바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동글동글이면 여기가 두 개의 동글인 거 괜찮으세요? 그리고 여기 바로 디귿 한번 볼게요. A, B랑 두 개의 OA가 같다는 얘기는 여기도 이 보라색 길이랑 똑같아진다는 거군요. 따라오실까요? 그럼 여기가 이 동글이면 여기도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동글 되는 거죠? 이게 정답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이게 바로 정답 끝이에요. 그래서 즉시 맞다. 이렇게 최대한 간결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 앞으로 몇 개 좀 더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기가 7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이겁니다. 따라오실까요? 자, 255번 해보시면 돼요. 몰라서 요것만 잠깐.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저런 거 아니나? P식 반복된다. 괜찮나요? 괜찮나요? 네. 얘가 의미하는 건 P식 구간의 길이가 P만큼 반복. 구간의 길이가 P인 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X를 넣은 거랑 S 더하기 P를 넣은 거랑 항상 똑같은 얘기는 P라는 구간만큼 계속 반복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 바탕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뭔가 풀어본 거 없나? 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갑니다.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가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럼 fx를 그릴 수 있으니까 먼저 그려보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6이 나오고 0을 대입하면 2가 나오고 1을 대입하면 6이 나와서 일단 이번 그래프가 여기가 2고요 2고요 6이고요 마이너스 2고요. 그래서 이 길이가 몇이에요? 4죠? 근데 4씩 반복된다라고 지금 여기 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된 형태를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이런 식의 그래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요 그래프를 여기다가 얹어서요, 교점이 무수히 많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얘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고 점근선이 y는 a고 맞습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놈의 원함수는 x분의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니까 실제 a가 양수면 그래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a가 음수면 그래프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까지 먼저 체크가 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교점이 무수히 많도록 하는 정수 a를 구하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정수를 한번 찍어보세요. 얘들아 일단 a가 0이면 이게 그냥 y이 0이라는 함수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상수함수니까 교점이 무수히 많지 않아요. A1인 거 한번 해볼까요? 자, A1이면 요 점근선이 1로 가는 거예요. 일단 여기는 점근선이 고정입니다. 여기는 고정이에요. 자, A1이라고 생각하면 점근선이 Y1이라는 애가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A가 양수니까 빨간색 그래프라고 해서 요런 그래프랑 요런 그래프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는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계속 생기다가 얘가 여기 가까이 가고 있고 얘는 여기 아래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교점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무수히 많다라고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니까? 근데 내가 A를 2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2라고 A를 2라고 생각하면 점근선이 이렇게가 점근선이 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 참수 계속 나오죠. 그럼 얘 계속 가니까 교점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계속 끝없이 이건 정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행 참들면 끝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A가 2인 거 됩니다. 자, A가 3이면 점근선이 이렇게 따라와서요.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따라오세요. A 3인 거 돼요? 안 돼요? 되겠죠? 4인 거 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되거든요. A가 4인 거 돼요? 안 돼요? 되겠죠? 5인 거 돼요? 안 돼요?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6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6입니다. 그럼 5인 거는 점근선이 여기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그래프 여기 쭉 만나가지고 무수히 많다 슥 간다고요. 6인 거 돼요? 안 돼요? 6인 거 될까요? 안 될까요? 6이면 점근선이 여기 따라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니까 교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이쪽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틀려요. 왜? 처음에 여기가 교점이 없으니까 저쪽만 바라보다가 이쪽 무시해서 틀린다는 얘기예요.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 A 음수인 거 안 했죠, 여러분들? A 음수인 것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A가 음수, A가 마이너스 1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정근선이 요놈이 정근선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그 다음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오고 이렇게 따라오니까 해가 무수히 많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여기 언젠가 가는데 여기 계속 A가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A가 마이너스 2여도 안 되겠죠? 하면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요놈이 정근선. 이해되실까요, 여러분들? 정수기 때문에 사실 정수를 모두 마찬가지로 체크하면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리가 255번이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일단 요거 좀 하기 전에요. 이 문제 하기 전에요. 요것부터 잠깐 한번 볼게요. fx라는 애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 놈이 x의 범위가 t부터 t 더하기 2까지일 때 최소값을 gt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gt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t부터 t 더하기 2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그렸을 때요. 요 놈의 최소값을 gt라고 하겠다. 지금 이거. 네. 자, 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갑자기 만드느라. 자, 한번 보시면 얘는 최소값이 요 값이 따라오죠. 그쵸? 근데 얘가 이동하면 최소값이 계속 점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계속 작아져요. 근데 t가 여기 있고 t 더하기가 여기 있으면 최소값이 딱 여기가 옵니다. 근데 t가 조금 더 이동해도 최소값이 뭐가 돼요? 얘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당분간 이렇게 일자 형태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t가 여기가 조금 더 커져도 얘가 최소고 좀 더 커져도 얘가 최소니까 최소값이 여기서부터는 약간 일정한 값을 이렇게 간다는 거 혹시 이해되실까요? t값이 이동하는 건 최소값은 약간 일정한 값을 갖는다. 따라옵니까? 하지만 이게 조금 더 그래프가 올라가면 t부터 t 더하기가 올라가면은 다시 여기서부터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나온다. 일단 이거 그냥 맛만 보세요. 몇 번 했었습니다. 일단 이참 최소할 때. 그런 거 같아요. 아니 말고요. 자, 일단 요거 한번 먼저 좀 잠깐 체크를 했고요. 여기에서 일단 여기에 2라는 것과 여기 2라는 거에 먼저 일단 동그라미 쳐놓고요. 여기 두 개에다가 딱 연결하셔서 t는 2를 기점으로 일단 필기부터 할게요. 2를 기점으로 최소값이 바뀐다라고 체크해주세요. 왜냐면 2보다 작을 때는 얘였는데 2보다 크었을 때는 얘가 나오니까 2를 기점으로 일단 최소값이 바뀌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먼저 인지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h는 언제는 최소값이니까.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풀이는 합성함수의 풀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천천히 한번 할 테니까 이거 이해하면 되게 잘한 거고 집에 가서 꼭 한번 분석해보세요. 영상 돌려보시고. 자, 갈게요. 자, 일단 fx는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인 2차함수라고 나왔고요. gx라는 거는 이러한 그래프인데 x가 6보다 작을 때만 정의된다라고 해서 gx라는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면 gx라는 그래프는 점근선이 x는 6이고 점근선이 y는 3이고요. 지금 여기가 6이라고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6.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x가 6보다 작을 때만 정의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날려버리시고 그냥 요 그래프가 gx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다시 체크하면은 점근선 x는 6, 점근선 y는 3. 요 그래프가 gx라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 다음은 x의 범위를 t부터 t 더하기 2까지 해서 주어진 요놈의 최소값을 ht라고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합성함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리거나 못 그린다면 어떻게 하자? 치환하자라는 풀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F도 정확히 뭔지 모르고 G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합성하겠다? 이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치환해가지고 천천히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그래서 치환을 한번 해보면요. GX라는 걸 당연히 K라는 걸로 치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치환하면 항상 뭐가 따라온다 했죠? 범위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풀 문제는 당연히 이거예요. fk의 최소값이 gt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오니까 범위를 먼저 구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gx의 범위, 즉 gx의 치역을 찾아주면 되는 건데 x의 범위가 t부터 t 더하기 2까지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t가 어딘지 모르지만 t가 여기 있고 t 더하기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g라는 놈의 치역은 어쨌든 t일 때가 최소고 t 더하기 2일 때가 최니까 k의 범위는 gt부터 시작해서 gt 플러스 2까지라는 요 범위가 일단 k의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k의 범위가 뭔데요? x의 범위가 t부터 t 더하기 2까지에 대해서 이 gx의 치역.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까지 따라와요. 그럼 다시 내가 풀 문제는 무슨 문제냐?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fk라는 거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k의 범위가 gt부터 시작해서 k의 범위가 gt 플러스 2까지 변할 때의 최소값을 지금 이거 gt가 아니라 ht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치환을 한 이유가 뭐냐면 얘는 이제 완벽하게 몇 차 함수니까 2차 함수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2차 함수를 그리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최고차항이 함수라고 나왔으니까 2차 함수를 그려주시면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나와요. 그리고 k에 대한 범위가 gt부터 gt 플러스 2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gt가 어디고 gt 플러스 2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항상 모를 때 어떻게 해요? 저기서부터 땡겨왔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하나가 gt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gt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 하나가 gt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까? 자, 근데 이 함수는 지금 무슨 함수인 거죠? y는 f라는 함수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놈의 값은 뭐인 거고? gt, f에다가 gt를 쏙 대입한 거니까 fgt가 되는 거고. 이거 지금 다 따라하고 계십니까? 오케이, 이놈의 함수 값은 gt 플러스 2, f에다가 gt 플러스를 대입하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갈 때는 최소값이 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계속 가다 보면 최소값이 뭐로 나와요? 이때로 나오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는 얘로 뭐가 돼요? 잠깐 고정되는 거 아니에요? t는 이동하지만 함수값이 이걸로 잠깐 고정되는 형태가 나올 거라고, 최소값이. 따라오세요. 여기 한번 가볼게요. ht가요. t가 처음에 2보다 작을 때는요. 이렇게 나온대요. 이게 뭐라고요? 요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게. 근데 t가 2일 때를 기점으로 2부터 여기까지 함수값이 뭐가 나왔다? 고정되게 나왔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 의미하는 게 뭘까요? 딱 t가 2일 때가 여기에 맞닿는 때라는 얘기예요. 함수 최소값이 얘가 이렇게 나왔다가 t가 2일 때부터 해서는 계속 이 최소값의 형태가 쭈룩쭈룩 나온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그려드립니다. gt가 여기에 딱 맞닿고 gt 플러스 1가 여기에 딱 맞닿았어요. 딱. 그럼 최소값이 얘인 거예요. 그러면서 꼭지점이 y좌표인 겁니다. 근데 t가 조금 더 커지면 gt가 여기고 gt 플러스 2가 여기여서 그래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최소값은 딱 얘로 고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최소값이 8이다라는 요 말이 뭐냐면요. 최소값이 고정적으로 나오는데 요놈의 y좌표가 뭐다? 8이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저 8이라는 놈은 여기가 8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되니까 그 다음 t가 2일 때를 기점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언제를 기점으로 변하냐? t가 2일 때를 살펴보면 여기가 t가 2면은 g2가 되는 거고 여기가 t가 2면은 여기가 g4가 되는 거여서 t가 2일 때 딱 이렇게 왔다가 t가 2보다 크면 이제 고정적인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죠. 즉 요놈의 x좌표가 뭐라는 얘기예요? g4다라고까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t가 2일 때를 기점으로 변하는데 그 변할 때가 딱 이때를 기점으로 상수 최소값이 계속 상수 형태가 나오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계속 이 값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 8이 의미할 게 뭐가 되는 거냐면 꼭지점의 y좌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여기서 이 2라는 걸 해석해 주시면 이 2가 의미하는 건 t가 2일 때가 이러한 그래프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꼭지점의 x좌표는 y좌표는 8이고 꼭지점의 x좌표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G4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x축이라는 걸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즉 이 정근선보다 위에 있다고 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는 그래프가 요만큼 올라가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나올 것 같아요. 따라옵니까? 그러면 이때 fx1보다는 5가 크고 5보다는 fx2가 커야 되는데 1과 2 사이에서 어떤이라는 말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1보다 큰 그래프를 봤을 때 얘가요 x1이고 얘가 x2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함수는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fx2가 무조건 더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x축이 일단 여기 있는 건 탈락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무조건 존재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럼 x축이 여기 있는 것도 당연히 말도 안 되겠네요. 이거 적으면 똑같이 위에 같은 형태가 되니까. 결론 x축이 어디 있을 수밖에 없다. 얘보다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니까 자, 그래서 다시 그릴게요. x는 1, y는 3 더하기 k. x는 1, y는 3 더하기 k. 자, 그래서 여기에 그래프 이렇게 따라오고 여기에 그래프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x축은 무조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y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위에는 모순이다라는 걸 찾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범위 하나 체크합시다. 범위 0이라는 건 3 더하기 k보다는 작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좌표까지 찾읍시다. x절편. 자, 저 별표라는 좌표 한번 찾아주시면 얘는요 y에다가 0을 대입, 여기가 0이 될 때 찾아야 돼요. 얘가 0이 될 때.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부터 찍고 갈게요. x-1분의 3x-5 더하기 k가 0인 걸 찾아주시면 양쪽에 x-를 곱할게요. 3x-5 더하기 k의 x-는 0. x로 묶어주시면 k 플러스 3. 얘가 넘겨주시면 k 플러스 5가 돼서요. 이걸 만족시키는 x좌표는 k 더하기 3분의 k 더하기 5가 나옵니다. 체크할게요. 여기가 k 더하기 3분의 k 더하기 5. 이렇게까지 나온 상황에서 자 이제 갑니다.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접어 올리겠다고요. 접어 올리는. 그래서 지금 접어 올린 이런 그래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러분들? 아 근데 이거 체크하니까. 자, 좀 전에 여기 이렇게 따라오는 이 정근선이 뭐였죠? 충전 그래프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있었죠. 이것만 좀 올리는 거니까. 네. 이렇게 좀 올리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x1하고 x2를 1과 2 사이에 하나 잡아야 되고요. fx1하고 fx2에서 여기 사이에 5가 있게끔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x1이랑 x2가 이렇게 있으면 이건 말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다시 내가 여기 2라는 거에 위치를 먼저 한번 볼 건데 2라는 애가 만약 여기 있으면 2가 여기 있으면 x1하고 x2가 모두 여기 1과 2 사이에 x1, x2가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감소하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소 함수는 무조건 fx1이 더 큰 상황이니까. 즉 2라는 건 무조건 여기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결론 2라는 건 무조건 이 점을 기점으로 여기 오른쪽에 2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 왼쪽은 불가능하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세 번째 2라는 놈의 위치가요 k 플러스 3분의 k 더하기 5라는 커야 된다는 이런 방법이 나와요. x 절편의 기점으로 2라는 건 오른쪽에 위치해야 된다. 왼쪽은 못 씁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내가 2를 여기다가 위치시킨다 한들
이거하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x1하고 x2는 물론 하나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를 내가 여기라고 잡으면 x1이 여기 있고 x2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거고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는 거고 x1이 뭐 여기 있고 x2가 더 높이 여기 있어도 물론 하나는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이에 무조건 오라는 애도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라는 애가 무조건 어디 있어야 되냐? 여기가 2,50이라는 애인데 얘보다는 크지 않게끔 오라는 애가 무조건 여기 사이에 오라는 애가 무조건 하나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x1이 있고 여기 x2가 있고 여기 5가 있으니까 만족하겠구나. 만족하는 게 적어도 하나 있겠구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 네 번째, 오라는 애가 당연히 0보다는 클 거고 여기에는 이 2를 대입한 것보다는 R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라는 애가 여기다가 2를 대입하니 값을 찾아주시면 여기다가 2를 그냥 쏙 대입하니까 얘가 1 더하기 K입니다. 이렇게요. 따라오실까요? 그래서 1 더하기 K보다는 오라는 애가 R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값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왜요? 애초에 있는 이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였어요, 이런 그래프. 접어올린 거면은 여기다 대입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지금은 접어올린 형태가 아니니까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범위를 잡았다는 얘기고요. 실제 그럼 마지막 답은 요걸 만족하는 거. 요거 만족하는 거. 근데 K 더하기 3이 양수니까 양쪽에 K 더하기 3을 곱해도 부동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K는 1보다 크다. 그럼 마지막 요거 만족하는 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답은 K가 4보다 크면 정답이 되는구나. 그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어렵죠? 근데 천천히 정리하고 영상 다시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시겠나요? 끝. 해볼까요? 자습하고 볼까요?